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연결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일단 오늘 8월 12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장중인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한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2분기 실적에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을 제한시키면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은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근데 이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왔다라는 게 이게 좀 우려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불안감이 있었던 상황들이니까 혹시나 영업이익 뭐 파생상품 두산 밥켓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와서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안 좋게 나와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좀 잘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당기순이익은 금융비용을 좀 뺀 그 순이익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적자. 실질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내가 순수익 내가 이것저것 다 떼고 진짜 남은 돈이 얼마냐 그런 것들을 따지고 봤을 때 당기순이익을 봐야 돼요. 그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오는 그런 영향들 때문에 뭐 시장도 좋지는 않았었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래도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질적으로 매출도 수주가 늘어나면서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도 늘어났어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왔다라는 것들은 두산 밥켓에 우리 그 RPS, RPS죠. 이거 파생상품 주가 연계 스와프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우리가 좀 제가 그 브리핑을 좀 드렸을 때는 한 5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5만 원대다라고 하면은 이 손실분을 금융기관에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으면은 그 수익분을 받겠지만 5만 원 이하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분들이 매출 여기서 영업이익 그리고 여기서 금융비용이라든가 이자비용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다 빼고 단기 순이익의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8월 말에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에 이제 연장 여부가 결정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5만 원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게 추후에 뭐 4만 원이 될지 3만 5천 원이 될지 떨어질지 올라올지 이 가격에 이 기준 가격의 설정이 좀 어떻게 될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장 여부들이 결정이 되면은 일단 아무래도 주가가 한 단계 좀 낮아지면 그래도 밥캣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잘 나오고 밥캣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긴 했는데 파생상품 때문에 손실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매출은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1분기 대비해서도 대폭 증가된 그런 실적들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적정 주가를 얼마를 좀 평가를 할지 뭐 그런 것들이 금융기관의 뭐 판단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뭐 협상이 좀 연장하는 거에서 좀 일단은 뭐 불안감이 좀 완화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재무제표가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밥켓의 파생 상품이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우리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사우디 있고요. 그리고 체코 있고요. 이집트 있고요. 자, 이집트는 지금 계약이 수주가 좀 임박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사우디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원전 정상회담 그리고 뭐 네옴시티라고 하죠.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체코도 물론 마찬가지고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의 캐시카우를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죠. 캐시카우를 보면은 밥캣이 있고 아직까지는 캐시카우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퓨어셀이 있습니다. 퓨어셀이 네옴시티의 뭐 수소가 핵심적인 재생에너지 뭐 물론 풍력이라든가 그리고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도시에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분산 발전이 있고 중앙 집약적인 발전이 있고 분산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게 있습니다. 분산 발전에는 수소가 딱이죠. 네옴시티에 수소가 좀 거론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두산 피어셀이 흑자가 나고 실적이 좀 잘 나오면 연결 실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자, 그럼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 수주, 두산 에너빌리티 정상회담 수혜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조만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그 의제가 원자력 쪽이다라고 레온시티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제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원전 수출 지원 조직 내주 이제 출범을 한다라고 하는데 폴란드도 있었네요. 체코랑 폴란드 수주를 폭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거의 뭐 사우디랑 이집트는 뭐 잡아놓은 물고기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체코랑 폴란드는 좀 이제 경쟁력이 좀 있다 보니까 경쟁을 좀 해야 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팀 코리아의 현재 8조 원 규모 체코 규모 체코 원전 1기 그리고 40조 규모의 폴란드 그리고 원전 6기 체코 뭐 이런 것들 이집트라든가 사우디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꾀하기 위해서 수주를 받기 위해서 경쟁사가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입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원전의 결함이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이 좀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수주가 돌아갈 것이냐.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거의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소식들은 추가적으로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매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뭐 추가적인 소식이 없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또 내용들이 나오면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전력공사 쟁쟁한 경쟁사들을 제쳐야 하기 때문에 체코 폴란드 원전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범전부 수출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를 이제 출범을 한다. 그리고 또 이집트 원전 계약이 임박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 발전소 4기의 건설 사업 최종 수출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죠. 이집트 수주까지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에는 또 환호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높겠죠. 자, 이 사우디 원전 사우디 원전은 뭐 당장은 아니에요.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필요합니다. 12조 사우디 원전 수주전 사실상 한국이랑 러시아 얘는 프랑스랑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러시아라고 합니다. 사실 사우디는 좀 러시아 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사우디에서 러시아 뭐 국제 정세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좀 그 국제적인 그런 정세를 좀 신경을 쓴다라고 한다면 러시아의 수주가 좀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옴시티에서 네옴시티라는 이 모델을 좀 봤을 때도 한국에 대한 좀 경쟁력이 좀 높진 않을까 뭐 이게 뭐 국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지만서도 러시아보다는 그래도 러시아가 그래도 가격 경쟁력은 좀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인데,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격 경쟁력으로는 러시아를 우리나라가 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좀 우위에 있겠죠. 하여튼 뭐 12조 원 규모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 사업을 본격 재개한 사우디 무함마드 빌살만 왕세자 간 만남이기 때문에 외교가 뭐 원전, 네옴시티 뭐 이런 것들을 뭐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 프랑스 원전 공급 단가가 상당히 높다는 점, 중국은 사막에서 원전을 건설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점, 러시아가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진행을 한다. 그런 얘기들 자체만으로도 기대감들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풍력 사업도 하고 있고 수소 사업도 하고 있고 뭐 그리고 가스 터빈도 하고 있잖아요. 가스 터빈을 수소 터빈으로 하려고 실증을 좀 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소 풍력, 클린 에너지주들 고공행진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한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의 보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보조금 일몰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풍력, 태양광, 수소 투자가 확대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미국 내 제조 설비를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세제 공제라든가 우선 사용 혜택이라든가 이런 외형을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법안이 골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CS 윈드 다른 뭐 기업들도 두산 피어설도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 뭐 일진 하이솔루스도 그렇고 뭐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계속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뭐 이런 클린 에너지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풍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가스 터빈은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수소 터빈에 대한 뭐 장기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그런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좀 기대감들을 반영을 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모멘텀이라고 하잖아요. 모멘텀들이 충분한 그런 상황들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꼭 붙잡고 계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들 의견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